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소강 상태인 느낌이 듭니다. 미국 증시도 요즘에 계속 이렇게 막 상승을 하지 못하고 쭉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좀 멈춰 있는 느낌이 들죠. 그 이유는 나스닥이 올해 전 고점을 이제 터치했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400에서 14,250에서 14,400포인트 부근, 그 부근을 지난 7월의 고점 인데 이 부근을 터치하고 지금 살짝 힘이 좀 빠지고 있다거나 또는 힘을 모아가고 있다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좀 다릅니다. 다우존스는 약간 전 고점,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전 고점까지 한 200포인트 정도, 한 0. 한 7, 8% 정도, 그 정도의 약간 여유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까지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우존스가 지금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이유는 이제 나스닥과의 키 맞추기 정도라고 보셔도 돼요. 나스닥은 다우존스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또 올라갈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 올라갈 텐데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멈칫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나스닥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코스닥 쪽에서 조금 흐름이 더디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시간의 문제,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다시 나스닥도 가고 코스닥도 가고 뭐 코스피 대형주들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 어떤 랠리 같은, 지금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10월 말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다우존스 같으면은 지금 32,000포인트에서 35,50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3,000포인트, 그러니까 10% 넘게 올랐어요. 나스닥이. 다우존스가. 그리고 나스닥도 10월 말에 12,500포인트에서 지금 14,200포인트니까 10% 이상, 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지금 쉬어가는 거예요. 이 숨고르기 하는 이 구간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듬고, 또 그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할까, 어떤 종목을 조금 줄일까 하는 이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시기로 삼으면 딱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지금 나스닥의 상단 14,400포인트, 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2021년도에 있었던 역대 최고점을 향해 이제 다시 아마 전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방향성은 위쪽으로 갈 거다.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면, 또 희망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이제 비중을 좀 어떤 종목의 비중을 늘릴까, 어떤 종목의 미래 가치를 좀 더 좋게 볼까, 아니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등등을 고려해서 각자 비중 확대 전략을 수립을 해야죠.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처럼 이렇게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더 빠지지도 않는 어떤 횡보하면서 힘을 비축하는 그 시기에, 그러면 주요 세력들은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면서 어떤 종목들을 모아가면서 힘을 비축하고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정말 흥미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종목들을 이런 미국장이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에 특히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뭐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지를 않고 있지만, 기관들의 매매 어떤 패턴, 매매 종목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각각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를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 SDI였습니다. 현재가가 46만 3천 원이에요. 금요일날 조금 빠져서. 제가 지난번에 44만 원 정도에서 너무 싸다. 이거 지금 좀 이렇게 모아가도 괜찮지 않나. 이제 매수하기 시작해도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주가는 한 5%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좀 올라와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세게 나왔다. 조금 이제 다시 또 주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45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하는 것은 뭐 삼성 SDI 중장기 전략으로는 아주 나쁘지 않은 아주 괜찮은 지점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LG화학인데요. LG화학도 주 중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왔다 갔다 계속 변동이 있더니 결국에 외국인들은 473억 원어치 매도 우위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주가는 30만 3,500원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화오션. 지금 한화오션은 유상증자 또 발표가 나오면서 많이 장중에 16% 가까이까지 하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22,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한화오션은 아직 아주 기대가 되고 내년에 경기 회복 또 금리 인하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 조선주가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이미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한화그룹 전체의 어떤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나 또 그 중공업 위주의 요즘에 항공, 방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바다와 항공과 이런 것들을 함께 한 이제 회사 안에 이 자회사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시너지가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유상증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가는 크게 빠지고 그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어떤 그 발표 내지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 그때 재차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은 분명히 반등을 할 거지만 지금 당장은 또 아니고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래서요. 지금은 조금 살펴봐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화오션이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하는 것들도 역시 아직은 매수를 조금 비중을 크게 늘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켜보다가 수급이 좀 바뀔 때 그때 다시 매수하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NC소프트가 그다음 많이 매도한 종목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수페타시스, KB금융, LS일렉트릭, 현대로템, 에코프로머티, LG에너지솔루션까지 외국인들이 대거 내다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종목은 뭐 거의 철저하게 지금 2차전지 위주로 순매도 상위 종목이 꾸려져 있네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을까? 삼성전자를 2,694억 원어치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고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지금 7만 1,000원대 아직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이제 구간이라고 보고요. 올해 지금 이제 내년 말 한 1년 정도 뒤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앞숫자가 8도 아니고 9 정도는 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속도, 그다음에 그 확실한 어떤 실적 개선의 그 안정감 같은 거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무조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을 그냥 단 하나 꼽으라면 무조건 반도체인데 반도체의 대장주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7만 원대 회복한 정도가 뭐 최근에 바짝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년과 내후년에 낼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의 전략은 그냥 그 배당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분기 배당 주다 보니까 11월 말, 12월 뭐 초중반 이때 그냥 사서 조금씩 그 계속 모아가거나, 아니면 분기 배당을 앞두고 있을 때는 비중을 좀 늘려서 뭐 한 50% 이상 비중을 늘려놓고 다시 이제 배당을 받은 다음에 주가가 출렁일 때 조금 뺐다가 다시 2월 말 3월 초 됐을 때 비중을 다시 늘렸다가 이렇게 가져가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배당금을 그대로 재투자를 하는 식으로 한 다음에 앞으로 2년 정도 보유하겠다, 이렇게 되면 뭐 40-50%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들의 어떤 이제 강한 흐름이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양도 외국인이 많이 샀고, 네이버, 카카오, 또 SK하이닉스, 삼성물산, SK텔레콤,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금융지주, LG이노텍.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반도체와 또 네이버, 카카오, 이 인터넷 관련주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로봇주,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였고요. 그 다음에 한화오션 기관도 많이 팔았고, 에코프로머티 역시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왔고, LG디스플레이, LG전자, 동인기업, 또 호텔신라,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지주, 농심까지를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2차 전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에코프로머티 한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개인이 혼자 사가지고는 뭐 많이 올라가기가 좀 어렵다. 지금 정도에서는 신규로 매수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원 앞에 두고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돌파하더라도 일시적일 것 같고요.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당연히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 기관이 지난주에 카카오를 많이 샀습니다. 카카오가 55,000원, 5만원대 회복하는 데에는 기관이 큰 역할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부터 이제 종목들 보면 LG화학이 나오고, 삼성 SDI가 나오고, LG에너지솔루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2차 전지가 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빠졌다. 에코프로머티를 빼고는 매수를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도 많이 샀고, NC소프트, 한국전력, 카카오뱅크, CJ대한통운, 삼성 SDS까지를 지난주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역시 기관들의 매수 종목들 특징을 보면은 2차 전지가 집중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은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는 13만 원을 돌파했던 그 주가 수준이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좀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쏠려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두 번째로 많이 팔았고요.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농심, 호텔신라, LG전자, DB손해보험, 셀트리온을 지난주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제일 많이 산 종목은 LG화학이었습니다. 254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역시 연기금이 두산로보틱스 매수를 했고요. 카카오, 하이브, 삼성 SDI, NC소프트,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뱅크, LS일렉트릭, 한솔케미칼, 삼성 SDS, 크래프톤을 지난주에 연기금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를 연기금이 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산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저는 K-팝 미디어와 게임 테마 ETF를 연기금이 많이 샀다는 것을, 각각 200억 원, 201억 원과 101억 원어치를 샀는데요.
미디어 또 게임 이런 ETF에 관심을 연기금이 갖는 건 이건 멀리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같이 가져도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게임 테마 같으면은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난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 2,450억 원어치 팔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셀트리온, 두산로보틱스, 하이브, 금양, 카카오뱅크, 한국전력, 삼성 SDS,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SK이노베이션을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반면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한화오션, 지금 유상증자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화오션은 아마 한 번 정도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한화오션이 한 번 정도 더 급락을 해준다면 그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화오션을 길게 볼 때 내년에 이제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보면 실적이 너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했을 때 그 유상증자 물량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를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급까지도 개인들만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계속 떠넘기고 그런 우려를 회피하는 그런 아마 수급 패턴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은데, 한 번 정도 더 빠졌다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바로 매수해서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번째로 많이 샀고요. 에코프로머티, 동인기연, 이수페타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디스플레이, 현대로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을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한화오션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에코프로 BM 504억 원어치를 많이 팔았고요. 자, 지금 밑에 보시면은 LNF까지 지금 에코프로 HN도 보이는데 2차전지 대형주들을 그러면 팔았나 하고 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포스코DX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또 매수를 했기 때문에 2차전지는 외국인이 지난주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도 에코프로 BM이나 LNF는 팔았지만 에코프로와 포스코 DX는 또 매수를 해서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매수 어떤 종목들이 좀 엇갈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천당 제약을 두 번째로 많이 팔았고, 또 이오플로우, JYP 엔터테인먼트, 하나마이크론, 동훈아나텍, 에코아이, 메디아나, T로보틱스, 아이센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그린리소스, 에코프로 HN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럼 뭘 샀을까? 포스코 DX와 에코프로를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리노공업, 셀트리온 제약, 파두, HLB, 텔레칩스, 필에너지, 알테오젠, 루닛, 주성엔지니어링, 펩트론, 제주반도체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셀트리온들, 그 다음에 포스코DX와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데, 나머지들 보면은 잘 보면 AI도 있고 반도체도 보이고 골고루 여러 업종들을 골고루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제일 많이 매도한 종목 에코아이 584억 원, 한선 엔지니어링 408억 원, 스톰테크 365억 원.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을 역시 대거 매도한 걸 볼 수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린리소스, ISC, 필에너지, YG엔터테인먼트, VT, 아프리카TV, PSK홀딩스, 유진테크, 파마리서치, 리노공업까지를 지난주 기관이 많이 팔았고요. 반면에 기관들은 외국인이 많이 던진 에코프로 BM을 242억 원어치 제일 많이 샀고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뷰노, CJENM, 가온칩스, 셀트리온 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텍,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SNS텍, 한글과 컴퓨터, 휴젤, 동진세미캠,
에코프로를 지난주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기관들이 많이 샀다는 것도 특징인 것 같고, 지난주에 또 JYP 엔터나 CJ ENM이나 이런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또 엔터주 이런 종목들을 매수한 것도 특징으로 보이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매수를 해서 지난주에는 로봇주가 어쨌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최근에 사실 가장 강한 업종 중에 하나죠. 로봇 업종이. 뭐 길게 보든 짧게 보든 여전히 관심을 계속 가질 만한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연기금은 어떤 종목을 제일 많이 매도했을까? 삼천당 제약을 109억 원 제일 많이 매도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ISC, 펄어비스, 아프리카 TV, 기가비스, YG 엔터테인먼트, ST팜, VT, CS 베어링, 리노공업, 하나머티리얼즈, 메가스터디 교육, 파마리서치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아까 기관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샀지만 연기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도했고, 또 아까 이제 기관들 매수 종목에 있던 JYP 엔터테인먼트 대신 YG 엔터테인먼트를 매도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습니다. 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에코프로를 93억 원어치 제일 많이 샀고요. CJ ENM, 뷰노, 원텍, SNS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온칩스, 주성 엔지니어링, 코미코, TCK, 이오테크닉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딥노이드를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뭐 반도체들이 주로 많이 보이지만 제일 많이 산 종목에 에코프로가 들어가 있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지금 70만 원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고, 역시 아까 나스닥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이제 지난 7월 말 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 에코프로도 70 뚫고 이제 어떤 한 스텝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은 나스닥의 흐름에도 좀 지수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도했을까? 포스코 DX 446억 원, 에코프로 330억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뷰노, 가온칩스, JYP 엔터테인먼트, CJ ENM, 텔레칩스, 제주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알테오젠, 펩트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매도했습니다. 개인들이 매도한 종목들 중에서는 그 주가가 금요일날 올라간 종목들이 좀 더 많죠. 제일 많이 산 종목 역시 신규 상장주들이 대거 눈에 띄네요. 에코아이, 그린리소스, 한선 엔지니어링, 스톰테크, 그죠? 자, 그리고는 이제 삼천당 제약, 에코프로 BM, YG 엔터테인먼트, LNF, ISC, 하나마이크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PSK 홀딩스, 유진테크, 이오플로우를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금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관심 많이 있으시고, 이제 저희도 지금 10,000원대 초반에서부터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어느새 15,350원까지 왔고요. 불과 한 일주일여 만에 상당히 많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최초에 매수한 것에부터 수익률을 계산하면 이제 중간에 계속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하게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요. 율보다는 수익금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단기, 중기, 장기 가격대들 중에 이제 단기 가격대는 돌파를 했고 중기 가격대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중기 목표가 부근까지 가면 다시 또 비중을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매수를 할 경우 주가는 강하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갈 가능성도 역시 열려 있고, 대신에 포스코 DX나 에코프로 같이 개인들이 많이 매도한 종목들은
조금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로봇주,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로봇주들은 다음 주에도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역시 여전히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서 지난번 7월의 고점 부근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그 저항대에서 내리느냐 이건데요. 저항대에서 바로 이걸 돌파하기에는 아직은 연말까지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요. 제 생각에는 2024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시기, 대략 이달 말쯤 아니면 뭐 12월 초쯤에 의미 있는 어떤 상승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올해처럼 그 2024년 초에는 분명히 오르는데 작년에도 2022년 말부터 미국 증시가 먼저 올랐고요. 우리 증시는 23년 1월부터 올랐기 때문에 미국 증시 흐름을 보고 우리가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이제 좀 유심히 아주 그 투자를 미국에 하지 않더라도 미국 증시는 우리 증시의 뭐 이정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그 흐름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증시에 적용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죠. 잘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주말 휴일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